자, 비트코인 불장이 찾아오면서 제가 가만히 차트를 좀 들여다보다가 비트코인이 더 오를 수밖에 없겠구나. 이거는 내려가기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개인 메시지로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자, 비트코인이 어떻게 더 올라가냐? 더 이상 올라가기 불가능하지 않냐? 벌써 업비트에서는 1억 원에 도달을 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이 근거가 없는 얘기라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제가 비트코인을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 이유를 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자, 보통 비트코인은 뭐가 있죠? 이 반감기가 있습니다. 반감기는 비트코인의 이 채굴 물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채굴자들이 채굴하는 물량이 반으로 줄어들고 반으로 줄어들고 반으로 줄어들고 하다 보면은 이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적어지게 되죠. 자,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는 게 비트코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사과를 사러 갔어요. 마트에 사과를 사러 갔는데 이 사과 농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공급량이 적다 보니까 가격을 많이 프리미엄을 붙여서 판매를 할 수밖에 없겠죠. 간단한 수요와 공급 법칙 원리라는 겁니다. 이 비트코인도 원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자, 왜 원하는 사람이 많냐? 현물 ETF로 실제 도입이 되기도 했습니다. 기관들에서 정말 많이 이 비트코인을 원하고 있다. 고액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비트코인을 원하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블랙록, 뭐 아크 인베스트먼트 이런 대형 기관에서도 정식 자산으로 출시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겪고 있고, 자, 이러한 배경이 깔려 있다 보면은 이 반감기가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우리한테 들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따라서 자산을 원하는 고객들은 많은 상황에 이 물량이 적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수요와 공급 법칙으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져 있는 게 바로 이 비트코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차트를 이렇게 쭉 보면서 느낀 점이 하나 뭐냐면은, 자, 비트코인이 보통 반감기가 나오고 나서 518일 동안 가격이 상승한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잘 보시면 첫 번째 반감기 때 이렇게 518일 동안 쭉 올라서 떨어져 줬고요. 그 다음 518일, 그 다음 518일. 자, 지금 반감기 도달도 안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솔직하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트코인을 지금 뭐 팔아야 된다. 경제 지표가 너무 안 좋다. 더 이상 오를 수가 없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저는 솔직히 대부분 유튜브를 좀 접는 게 나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올라갈 거라는 뭐 이유들, 그리고 올라가지 못할 거란 이유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올라가지 못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 경기가 이제 침체가 될 거다. 역사는 똑같이 반복이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반대로 제가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 역사가 반복이 될 것이라면 당연히 이 비트코인의 반감기로 인한 수요와 공급 법칙의 역사도 똑같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반감기가 36일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 드리는 거고요. 요즘 들어서 또 뉴스 기사 재밌는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또 살펴보도록 하면은, 자, 비트코인 불장이 찾아오면서 엘살바도르가 추정 수익이 약 1,000억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소식이죠. 법정화폐로 이 비트코인을 도입한다고 한 다음에 계속 욕을 먹었었던 대통령이 결국에는 추정 수익 1,000억 원을 넘게 올려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비트코인 불장 저는 아직 시작점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 이것도 그냥 재미삼아 하는 얘기인데, 자, 보통 이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면은 업비트를 키는 사람들이 몇 명 있냐 이걸 봅니다. 자, 인간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보자면 지하철을 탔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내가 이렇게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의자가 이렇게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휴대폰으로 업비트를 보고 있다. 자, 불장 20%. 자, 여기 있는 사람이 업비트로 또 이제 보고 있다. 비트코인을 불장 40%. 자, 반대편에 있는 사람까지 다 업비트를 보고 있다. 이거는 슈퍼 불장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농담 삼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무튼 이 인간 지표도 굉장히 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단순하게 뭐 이 반감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거다. 지금 지하철에 저기 뭐 사람들이 업비트를 안 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현재 이제 신흥 부자들이 또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20억 원으로 35억 원까지. 자, 이제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압구정 현대를 사러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여차저차 이게 단순한 데이터로 좀 설명드리기에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 제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데이터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데이터부터 좀 살펴볼 건데, 자, 보통 우리가 이 비트코인을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모으는 게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죠. 이 주황 색깔 선은 비트코인을 1년 동안 홀딩하는 사람들의 물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보통 고점에서 물량을 다 팔고 저점에서 물량을 쫙 모아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비트코인의 역사대로 쭉 흘러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고점도 비트코인을 쫙 팔았다가 저점 때 삽니다. 자, 이렇게 흘러가다가 다시 고점을 도달하니까 비트코인을 다 팔아요. 저점 때 다시 삽니다. 근데 이 지표가 이제 꺾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얘기일까요? 비트코인의 고점으로 향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물량을 점점 팔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지금도 점점 팔면서 가격이 쭉쭉 올라갈 일만 남아 있다. 자, 경기가 안 좋고 현재 경기 침체가 다가왔고 뭐 운송 지수가 안 좋고 뭐 산업 지수가 떨어지고 뭐 실업률이 뭐 높아질 위기에 놓여져 있고 여러 가지 근거들로 이제 자산들이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조금 더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저는 그거에 반대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들만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아무튼 하나 살펴봤고요. 그 다음 우리가 좀 재밌게 보는 레인보우 차트입니다. 자, 이 차트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곡선형 추세만 그려놓은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이 저점을 한 번도 틀린 적 없이 이렇게 쭉 맞춰주고 고점도 꽤나 잘 맞춰왔던 데이터고요. 이번에도 저점 잘 캐치를 한 다음에 이렇게 고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데이터가 조금 더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MVRV Z 스코어를 살펴볼 겁니다. 자, 요거는 쉽게 말해서 이 시가총액이 고평가되어 있냐, 저평가되어 있냐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이 빨간색 박스 안에 들어가면은 비트코인이 현재 고평가다, 저점에 들어가면은 저평가다라고 보는 건데, 자, 이제 최근에 요 저점 영역을 벗어난 다음에 고평가로 달려가고 있는 지금 상승장이 한 3분의 1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고요. 보통 이렇게 초록색 박스 구간을 벗어나서 다시 들어온 상황, 저번 불장 때밖에 없다. 만약에 한 번 더 큰 폭락이 나와서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저평가 영역으로 떨어지더라도 우리는 추가 매수로 진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평가 오기 전까지는 물량을 계속 모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하락을 점치고 특히 숏 잡으신 분들 비트코인 떨어질 거다, 안 될 거다 이렇게들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는 관점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올라갈 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보고요. 만약에 제 의견에 반박하고 싶으시거나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주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언제든지 환영하니까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올라갈 확률은 저는 80에서 90%에 가깝다고 보고 있고요. 역사적으로 데이터가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떨어질 확률, 자, 20%에서 10%, 반대로 말했네요. 10%에서 20% 정도 보는데 떨어져도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살펴본 뉴스가 비트코인으로 뭐 15억 번 공무원이 있고, 자, 3년 동안 뭐 안 먹고 안 쓰면서 비트코인 12개 모으고 13개 모아서 현재 13억을 찍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높은 위치로 올라가기 위해서,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정설입니다. 우리가 언제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서 부자가 되겠습니까? 지금 집 하나 사기도 굉장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렇게 투자로 큰 수익을 내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그 역사적인 시작점에 놓여져 있다는 건 부정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단순하게 이렇게 몇 가지 데이터들로만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다음 영상에서도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거. 자, 버스, 지하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업비트를 얼마나 켰느냐. 자, 90% 이상 업비트를 켰다. 버스 기사님이 운전하시다가 일시정지를 했는데 그때 업비트를 보고 있다. 그때가 매도 타이밍이고요. 아직은 저는 매도 타이밍 좀 멀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거고 앞으로 찾아올 비트코인 불장 충분히 우리가 먹거리로 즐길 수 있을 만한 코인들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